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1.02%, S&P 500 지수 마이너스 1.65%,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3.18%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8.1%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전월 기록한 8.5% 상승보다는 소폭 낮아졌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전월 기록한 1.2% 상승을 크게 밑돌았지만 시장 예상치인 0.2% 상승은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4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4%와 6.0% 상승을 모두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경우 페드의 긴축 강도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87.2%에 달했고 또 75bp 인상 가능성은 12.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 2.9%대에서 거래됐었는데 CPI 발표 직후 3%를 넘어섰습니다. 이날의 하락세와 관련해서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전략가는 하락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정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주식 변동성은 향후 12개월 동안 계속 높아질 것이라면서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주식의 비중 확대와 방어적 대응을 권장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전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보다 큰 분기 손실을 기록하면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26%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외에서도 마이너스 3%대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햄버거 체인 업체 웬디스도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순익 발표에 10% 이상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를 한번 또 체크해 보면요. 네, 이날 국제유가 다시금 100달러 선 위로 올라왔죠. 우크라이나 가스관 중단 소식 등에 급등을 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5.95달러 플러스 5.96% 상승하면서 105.71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아까 이제 나스닥에 포진된 기술주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대 하락하면서 다시금 800불대 선을 깨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애플도 무려 마이너스 5%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나름 지수가 지지부진했어도 잘 버텨줬던 대표 기술주 중 하나인데요. 이번 하락에선 결국 힘없게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체크해볼 만한 종목이 쿠팡이겠네요. 쿠팡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시장에서 마이너스 8.6%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다시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시간 외에서 19%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71억 4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제한가를 낮추거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마이너스 2%대 이렇게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리비안 주가 같은 경우도요. 포드의 주식 매가 소식 때문에 마이너스 9%대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네, 정부 좀 조정을 받는 장이었죠. 그 전에 미리 조정받았던 은행주는 그냥 좀 보합권,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흐름이 나타난 거고 식음료 섹터들은 뭐 변동성이 크지 않고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어찌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에 있어서 식음료 섹터는 조금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덜 타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지금 식음료 섹터들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성장주들의 흐름인 것 같아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많은 성장주들, 기술주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성장주들, 지금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의 이슈도 있고,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 강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죠. 과연 오늘 우리나라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지금 사실 반도체 쪽 흐름 되게 괜찮았었어요.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 때문에 이제 좀 움직였던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 미국장과 커플링 돼서 움직일지 아니면 딥커플링 돼서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섹터가 또 보일지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은요, 뭐 물렸건 뭐 했건 간에 지금 자리에서 지금 2592포인트거든요. 이거보다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하고 털고 주식을 떠나는 건 아쉽습니다. 좀 힘들어도 차라리 멘탈 관리하면서 계좌 닫아두고 반등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정말 이 시장 흐름을 타가지고 쭉 끌어올리는 반등이든 반등 나올 때 그때 좀 주식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계속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로 사자 했던 자리가 바로 2550에서 2600 사이 그 포인트잖아요. 지금은 더 빠진다 해도요, 그냥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좀 슬퍼도 지켜보시고 현금 있는 분들은 뭐 분할 매수지만 굳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어차피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 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투매장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2500포인트를 간당간당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 투매로 동참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요. 이상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